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이기호의 사주 강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2신살 월살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12신살을 쭉 강의를 했는데요. 연살까지 강의를 하고 몇 달 동안 강의를 쉬었어요. 오늘부터 정상적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월살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그 개념과 쓰임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월살에 대해서 확실하게 익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월살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이 12신사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그지장화, 충역제월, 압천망육, 디연방법, 이 내용은 안태옥 선생이 만드신 방법입니다. 그런데 누가 만들었건 그것이 편리하면 갖다가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책에 이제 표가 나와 있잖아요. 12신살 표를 보면 물론 이제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요즘에 이 컴퓨터 만세력을 보면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뭐 반한살, 지살, 연살, 천살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표를 안 보고 찾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익히면 이 12신살의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또 쉬워지고요. 유익한 점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이 월살이잖아요. 그지장화, 충역제월, 압천망육, 디연방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충역제월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충이라는 것은 부딪힌다는 얘기죠. 그지장화하고 충역제월하고 예를 들어서 이 월살이라는 것은 충이니까 그지장화에서 이 화개살하고 충이 되는 것이 바로 월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제를 봤을 때 이 예제가 을의일주예요. 이 12신살이라는 것은 일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12신살을 볼 때 연지를 기준으로 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일지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12신살이라는 것도 그렇게 과학적이거나 합리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규칙 자체가 통일이 되어 있질 않습니다. 누구는 연지로 보고 누구는 일지로 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그렇게 합리적이지는 않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연지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일단은 이 일지로 보고 있는 것이 대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그 지장하라고 했고 일지가 해수란 말이에요. 해수가 들어가는 삼합 그걸 찾으셔야 돼요. 12신사를 공부할 때는 삼합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해수가 들어가는 삼합이 해묘미거든요. 그러면 해묘미가 그 지장하라고 했어요. 해수는 지살에 해당이 됩니다. 지살이라고 적혀있죠. 그리고 묘목은 장성살에 해당하고 미토는 화개살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이 월살이잖아요. 그러면 이 월살이라는 것은 충역제월이란 말이에요. 지살과 충이 되는 거. 충이 되는 게 뭐예요? 사화하고 충이 되는 게 사해충이죠. 이것이 역마살이에요. 그리고 묘목하고 충이 되는 게 묘유충이죠. 미토하고 충이 되는 게 충미충이죠. 그러니까 축토가 월살에 해당이 됩니다. 그지장화에서 화개살과 충이 되는 거. 이것이 월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화천반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월살과 화개살이 충이고 그리고 천살과 반한살이 서로 충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 압천망육이나 디연방법도 아시겠죠? 이 해수 앞에 있는 것이 술토구, 그래서 천살에 해당이 되고 이 디연방법이라는 것은 이 지장하를 그 지장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해수 뒤에 있는 것이 자수잖아요. 이것이 연살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12신사를 일지를 기준으로 해서 표를 안 보고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월살이라는 것은 맨 뒤에 나와 있는 이 진술충미 사고라고 하잖아요. 창고 고자를 써서 사고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진술충미와 충이 되는 것이니까 당연히 진술충미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월살이라는 것은 모두 진술충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삼합이 나와 있는데요. 인호술, 신자진, 사유축, 해묘미 이렇게 이제 삼합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끝에 있는 게 그지장화에서 끝에 있는 게 화개살이잖아요.
그럼 끝에 있는 것과 충이 되는 거니까 만약에 일지가 5하다. 그랬을 경우에는 인호술이 되잖아요. 그럼 술토와 충이 되는 진토가 월살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일지가 신금이다. 그러면 삼합이 되는 것은 신자진이거든요. 그럼 진토와 충이 되는 술토가 월살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일지가 축토다. 그러면 미토가 월살이 되는 것이고, 지금처럼 해수가 일지에 있다. 그럼 해수가 들어가는 삼합은 해묘미니까 미토하고 충이 되는 것은 축토잖아요. 축토가 월살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이론을 잘 적용을 하면 우리가 표를 보지 않고 12신사를 쉽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역제월, 이 월살이라는 것은 삼합이 있으면 여기에 끝에 있는 것은 사고를 나타내니까 진술충미 4개를 나타내요. 그래서 이 진술충미는 월살, 화개살, 천살, 반한살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4개의 12신살은 전부 진술충미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술충미다. 그러면은 월화천반, 월살, 화개살, 천살, 반한살 이 4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살인데 하나는 술토고 또 월살이 뭐 묘목이라든가 신금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자오묘유나 인신사에 해당하는 게 월살이다. 그러면 엉터리구나. 잘못 계산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살, 화개살, 천살, 반한살은 무조건 진술충미만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월살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월살을 보면은요. 지살과 연살을 통해서 오만해진 인간이, 왜냐하면 지살하고 연살이 인간에게 좀 유리한 면이 많으니까 이걸 통해서 오만해진 인간이 하늘에 의해서 벌을 받아야 하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죠. 이 월살이라는 게 달월자를 썼잖아요. 그럼 달이라는 건 언제 뜨는 거죠? 깜깜한 밤에 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이 사주명리학이 생긴 지가 아주 오래됐다 그랬잖아요. 요즘 같은 때야 뭐 가로등도 있고 사람이 그 전등도 있고 불을 밝힐 수가 있지만 옛날엔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횃불을 들고 다니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깜깜한 밤에 아무것도 없어요. 달 하나만 있어요. 그러면 월살이라는 것은 달이 떠 있으니까 깜깜한 밤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좋은 의미일 수가 없는 거죠. 깜깜한 밤이라는 것은 암흑을 나타내고요. 이것은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의해서 벌을 받아야 하는 시기, 이 얘기는 뭐예요? 하늘이 벌을 내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개길 수가 없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늘이 벌을 내리는데 당연히 자숙하면서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숙의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암흑천지지만 뭐가 있어요? 달빛이 있죠. 달빛이라는 것은 밤에는 한 가지 희망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달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뭐 방위도 정하고, 그리고 내가 걸어갈 때 그 달빛을 보면서 걸어가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한 가닥 희망은 있다고 봐야죠. 월살이라는 게 완전히 나쁜 게 아니라 희망은 있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월살은 12운성에서 관대에 해당이 됩니다. 이 관대라는 것은 나이가 한 10대 후반이나 20대 초중반 이때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고, 취업을 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죠. 학교를 다니다가 취업하는 시기, 이럴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창 젊었을 때 사회에 진출하는 시기, 뭐 이때로 볼 수 있으니까 정신적으로는 좀 미성숙한 시기라고 볼 수 있고, 아직 철이 덜 들었으니까 자기 잘난 맛이 강한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실수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 월살이라는 것은 관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너무 설치어서는 안 되고 좀 자숙하고 겸손한 맛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깜깜한 어둠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어둡게 만든다는 의미에서 고초살, 고갈살, 장애살, 침체살로 부릅니다. 지금 고초나 고갈이나 뭐 고갈이라는 게 뭐 물이 고갈됐다 뭐 이런 걸 나타내니까
이것도 안 좋은 의미고, 장애살, 침체살 이런 말들이 전부 다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월살이라는 것이 내용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12신사를 지금까지 여러 개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대부분 어때요? 대부분 안 좋죠. 12신사의 내용이 대부분 안 좋습니다. 좋은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12신사를 너무 지나치게 여기에 의존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사주 분석의 기본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음양오행의 구성을 보고 분석을 해야 되고, 이 12신살이라는 것은 거기에 첨가해서 분석을 해야지, 이 12신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분석을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월살이라는 게 화개살하고 충하는 건데, 이게 진술충, 충미충 이런 식으로 사고끼리 진술충미 네 가지가 서로 충하는 거잖아요. 그럼 진술충미가 뭐예요? 토기운이죠. 토기운이라는 것은 땅을 나타내거든요. 그럼 땅이라는 것은 상당히 안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충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지진이 난다는 뜻이죠. 그 얘기는 뭐예요? 땅이 흔들린다는 것이고 안정감이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 좋죠. 그래서 월살은 안 좋은 뜻이 강합니다. 그리고 월살이 들어오면 종교 활인과 관련이 깊으므로 기도하고 공부해야 된다. 창업 등은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진술충미 네 가지가 제가 일반적으로 사주를 분석할 때 화개살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진술충미 네 가지가 있는 사람들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주 분석할 때 예술적인 감수성이 뛰어나고 정신적인 것에 관심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정신적인 거라는 것은 뭐 종교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심리라든가 이런 걸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월살이라는 것은 진수충미 아니에요. 이 진수충미가 들어온다든가 아니면은 화개살하고 충이 발생한다든가 그랬을 때 월살이 들어오면 종교, 활인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안 좋은 운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월살이 강하게 작용을 한다는 건 안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좀 자숙하고 기도하고 공부해야 된다.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업이라는 것은 내가 돈을 투자해가지고 뭐 가게를 하나 얻어가지고 장사를 한다든가 뭐 이런 걸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조용히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일을 벌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일을 벌리는 건 곤란하고 사람이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의 월살과 화개살이 함께 있으면, 월살과 화개살이 같이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축토하고 미토가 같이 있다든가 아니면 진토하고 술토가 같이 있다든가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활인, 교육, 양육 등 이타행과 관련된 직업이 적합하다. 정신적인 것과 관련이 깊고 이것이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공부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도하고 공부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꼭 앉아서 뭐 참선을 한다든가 연부를 외운다든가, 불교의 예를 들자면 뭐 삼천배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게 뭐가 있겠어요? 사람들을 이제 뭐 가리킨다든가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을 고친다든가 도와준다든가 뭐 이런 걸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지에 진술충이나 충미충이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굴곡 많은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 방향으로는 좋지 않다.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 여기에 그림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것이 방위를 나타냅니다. 여기가 이제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이니까 이 축토는 어느 쪽이죠? 북동쪽이라고 볼 수 있죠. 북동쪽. 그리고 이 진토는 남동쪽이죠.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축토가 월살이다. 그랬을 경우에는 북동쪽으로 가면 안 좋다. 어떻게 안 좋냐? 그쪽으로 갔다가 나중에 다 망해가지고 친구들의 도움으로 해가지고 겨우 빠져나오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않는 이유는요. 이 이사 방향으로 이런 걸 따지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적중률도 별로 좋지 않고요. 완전히 무속인들이 하는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무속인들한테 이제 가면은 뭐 삼살방이니 대장군 방이니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별게 아니고요. 이 삼살방이라는 게 뭐냐면 삼합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대장군방이라는 건 방합을 나타내요. 이 무속인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이런 것으로 따지지 말고요. 제가 사주 분석을 할 때 어떻게 하죠? 용신 귀신을 따져갖고 용신에 관련된 방향, 예를 들어서 목기운이 용신이다 그러면 동쪽이 좋고, 화기운이 귀신이다 그럼 남쪽이 안 좋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 12신살에 대한 이 방향은 무속인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별로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깊게 들어가면 어떤 말이 이제 계속 나오냐면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 사주명리학이라는 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상당히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그런 학문인데 너무 또 이런 신살 쪽에 빠지게 되면은 계속 이상한 말이 나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방향 같은 것도 일단은 음양오행에 맞게 용신 귀신에 맞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12신살이라는 것이 방향을 정할 때에 특히 무속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살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깜깜한 밤에 달빛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달빛이 있다는 것은 그 달빛 자체는 희망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깜깜해가지고 밤이니까 힘들지만 내가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열심히 노력을 하면 이제 밝은 해가 뜰 게 아니에요. 그러면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에게 횡재운도 따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학생을 예를 들자면 학생이 꾸준히 이렇게 공부를 했을 때 합격의 운을 얻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월살이라는 게 100% 부정적인 면만 나타내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안 좋은 것은요, 서류상 문서운과 계약운에서 불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중요한 계약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 월살이 들어오면 될 듯 하면서도 중간에 파토가 나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이 문서운 계약운에서 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이제 예전에 다 설명을 드렸던 건데요. 이것이 진수충미 네 가지를 말하잖아요. 그러면 일지에서 화계와 충이 있던가 아니면 운에서 들어와서 충이 발생하면, 예를 들어서 일지에 진술충이나 충미충이 있다, 아니면 일지가 축토인데 일령에서 대운에서 혹은 미토가 들어온다. 그래서 충이 발생한다. 이랬을 경우에는 일이 중단되는 기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대학생이에요. 그 사람이 뭐 과가 예를 들어서 경영학과다. 근데 막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과를 바꿔요. 이 공부는 나한테 안 맞아, 뭐 이러면서 학교를 다시 갈 거야. 실용음악과로 갈 거야. 뭐 경제학은 아니야, 뭐 이러면서 갑자기 자기 전공을 확 바꾼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던 일을 딱 멈추는 거죠. 그리고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행정직을 준비하다가 이게 아니야 그러면서 검찰직으로 바꾼다든가 뭐 이런 식의 일들. 그러니까 오랫동안 하던 일을 갑자기 딱 바꾸는 거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른 사람들은 다 4년 만에 졸업하는데 이 사람은 뭐 6년 만에 졸업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일관성이 없고 하다가 딱 변동이 생기는 경우, 이런 일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중단하고 전공을 바꾸는 등 꾸준히 하다가 멈추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을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월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12신살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익히시고 나중에 이제 12신살을 다 정리를 한 다음에 하나하나 다 정리를 한 다음에 예제를 들면서 그 공부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2신살도 많이 진도가 나갔어요. 월살까지 나갔으면. 제가 이 신살에 대해서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꾸준히 공부를 한다면 우리가 신살에 대해서 다 공부를 하고 이제 일주 쪽으로 넘어갈 날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